그래서 이제 또 어머님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반적인 재학생한테는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재학생이 100명 중에 37명이 재학생이고, 그럼 재수생이 100명 중에 42명이네요. 삼수생이 16명이네요. 그 다음에 검정고시생이 4명입니다. 이게 원래 서울대의 정시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정고시생하고 삼수생 합치면 2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검정고시생 아니면 삼수생이라는 거죠. 그 이과일까요, 문과일까요? 그죠?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문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해가 정시가 979명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 얼마가 되냐면 1306명이 됩니다. 이건 어떤 시간이냐면 751명 뽑다가 1300명 되니까 재학생은 그대로겠죠. 늘어나는 건 누가 늘어나요? 당연히 재수생이 늘어날 것이고 삼수생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죠.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입시는 그대로 진행되진 않고 조정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은 2027년에 대입을 볼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고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고입을 했던 얘들이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고등학교들 있죠. 어머님들이 좀 선호하는 H고, HSF고, N고, SS고, D고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요게 지금 2018년에 요 갔던 애들, 지금 대학교 1학년 되는 지원한 애들이 2,735명인데, 여기 보면 현재 고3들 보세요. 현격하게 줄죠, 경쟁률이. 이 5개 학교 통째로도 들고, 어느 학교는 많이 줄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2도 이렇게 줄죠, 이렇게. 요때 좀 늘어나네요. 좀 늘어나고, 요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죠, 원래.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을 한번 분석해 보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 입결을 지원했던 애들의 열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현재 고3들 있죠. 현재 고3들이 제일 적게 갔잖아요. 지원이 가장 적었죠. 그러면 이 고등학교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서울대 수시로 봤을 때 올 고3들이 보면은 좀 경쟁력이 약하지 않을까. 근데 대원도 그렇게 정시에서 예측했는데 그런 값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대학교에서는 어떤 애를 뽑고 싶어 하냐 그러면은, 내신이 좋은 애를 뽑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신 나쁜 애를 뽑느냐? 아닙니다. 표준 편차 있죠. 경쟁이 치열한 데서 보면은 변별력을 확보한 내신이 좋은 애를 뽑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 하죠. 8학군에서 내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외곽에 나와서 내신을 받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별력 차원에서는 이 8학군에 남아서 내신을 받는 걸 대선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변별력을 확보한 곳에서 자기의 보면 경쟁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딘가 택하시겠죠. 어머님들이 이렇게 택하실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택하실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학교가 이과도 있고 문과도 있고, 그 다음에 특목고는 이제 문과만 있는 학교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 조합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메이저 의대를 갈 건지, 아니면 서울대를 갈 건지, 아니면 연고대까지 갈지, 이런 걸 조합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지금 중학교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기초학력, 기본학력이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 여기서 아까 봤듯이 어떻게 성공할지를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통계적으로 잘 활용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이런 걸 보고 되게 세밀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강남에 많이 남죠. 강남에 상구에 많이 남아서 최근에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한 3년 전부터 나타난 변화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대치동에 유명한 중학교들 있죠. 굉장히 전교권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여기에 보면 전교 10등 안에 들면 옛날 같으면 영재학교에서 전교 한 20등까지 다 갔었죠. 그 다음에 전교 한 400명 있다면은, 350명 있다면은, 한 20명이나 아니면 10몇 명이 영재학교 가고 이랬는데, 근데 그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자사고 가는 자원, 그 다음에 외고 가는 자원들이 뭐냐 그러면, 여기 남았어요, 거의. 남아서 내신 경쟁이 치열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경쟁이 치열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선배들이 받았던 그런 내신 값이 아니라 굉장히 올라가는 내신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예전에는 한 2~3명 남다가 점점 많이 남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3학년 정도는 제가 볼 땐 더 남을 것 같거든요. 전교 10등 안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계속 더 많이 남을, 잘하는 자원들이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 의대 가려고요. 아까 보셨죠, 의대. 의대 가려고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교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잘 계산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러면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학생부와 수능에 나타나는 이 교과목을 잘 준비해 놔야 되죠. 특히 보면 교과서 독해를 굉장히 잘 해놔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수학이죠.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1학년 때 받아야 될 내신은 잘 받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전공 선택 해가지고 요게 지형도입니다. 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잘 받아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대는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과목을 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이 과목을 통해서 얘가 나타난 문해력,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수리력, 그 다음에 디지털 문해력,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 문해력을 네 가지로 측정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괜찮은 인재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바퀴는 그 초등학교 6학년부터 바퀴는 교육 과정도 보면은 요거를 베이스로 이렇게 사실은 이게 과목별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네 가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영어 수학 열심히 하시는데 서울대에서 말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문해력 아니면은 수리력 수준까지 올려야 되죠. 특히 보면 문해력이 보면은 독해력하고 사고력 쪽으로 이제 두 가지 양배축이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요게 이제 많이 부족하니까 수능 국어가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대를 또 많이 지원하시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잘 설정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특히 의대 간다 하더라도 보면은 이 학교 값을 잘 보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잘 보고 자기가 어디에서 전략을 펼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학교를 믿지 말고 그냥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가 요 안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가시고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니까. 그러면 중학교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의대를 간다면 지금 패턴은 뭐냐 하면 아마 여기 다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어느 학교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메이저 의대를 노린다면 이게 좀 좋은 대안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영재고가 막혀있고 전국 자사고도 보니까 그 내신 경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성별에 따라 가지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노력해봤자 남학생이 안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남아서 메이저 의대를 노리는 것도 되게 좋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대도 수시가 60%지만 연고대도 보면은 교과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형이 의대 쪽에 많이 배치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은 선택이라서 이쪽에 많이 남게 되는 게 되게 유리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여기를 간다면 여기 서울대, 연대, 카톨릭, 성균관, 울산대를 간다면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여기까지 노린다면 수능 쪽에 이제 강세를 띠는 이쪽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겠죠.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어머님들 계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학생도 이제는. 고1 때 학교들은 수시 준비하는 애들 결정내야 되거든요. 전교 몇 등까지를 우리가 밀어줄지를 결정해야 돼. 그게 특목고도 마찬가지고요.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전교 1, 2, 3등이라도 우리 학교에 보면 서울대 의대를 보낼 애가 1등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의대 보낸 애가 2등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값을 내야 됩니다. 값을 내고 이제 그 내에서 서클 내에서 단 내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입시는 고등학교에 그 내신을 받는 게 거의 입시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더 세밀하게 중학교 때 시간 관리라든지 디테일하게 내가 가는 학교에서 10% 안에 들어갈지 않을지를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 학생들 입장에 보면 굉장한 투자잖아요. 노력이고 이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 걸 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온 것 같아요. 그럼 시험 첫 교시 들어가자마자 그게 나오거든요. 강사들은 가르쳐보면 애들이 보면 고1 내신을 머리에 상정하면서 지가 아무리 전교 10등 안에 들어도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있어가지고 그 내신에서 보면 2등급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밑그림을 아침마다 그려봐야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좀 제가 뭐 지금 저희 학원에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이런 애들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되고 하는데 보면 결국 시간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의 퀄리티를 계속 해내갈 수 있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계속 계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내신 같은 거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을 제대로 안 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걔들이 영어 못할까요? 영어 잘하더라고요. 수학 못할까요? 수학도 좀 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 그러면 진짜 잘하는 애들은 국영수가 다 끝나 있어가지고 내신 때는 그 외 과목을 하는데 걔들은 5등급 애들은 그때 국영수 하면서 다른 과목 못하니까 5등급 나오더라고. 근데 그 습관이 언제 지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중학교 1, 2, 3학년 때 지거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건 중학교 때 내신 공부를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1 때 끝나거든요. 이걸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나 내신은 개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를 매일매일 정리하고 이걸 확인해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 애들을 제가 이걸 좀 가르쳐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생활 습관은 지금 한 1월달부터 한 2달 했는데 걔들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콘텐츠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학교 가면 공부해서 정리하는 습관을 이렇게 잡아주면 되거든요.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저희 학원에 맡기시면 요걸 제가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1등 만드는 애도 많으니까 저희 학원에 줌도 없으시는데 진짜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게 되면 이제 고1 때 내신을 잘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제 중학생은. 그 뭐 진로 및 관심 분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면 진로 및 관심 분야 필요 없고 그냥 수능으로 가야 돼요. 수능은 이제 M수생이 딱 버티고 있죠. 이과는 다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하면 오히려 또 쉽게 갈 수 있는 게 또 중학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학원에 되게 고민 많이 해서 고등학교 진학 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중학교 오면 내신 진짜 쉽습니다. 그거 잘 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의미 없고 고1 때 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부 다 보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교과서에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만들었어요. XTB 해가지고 탐구 과목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그 다음에 그러면 국영수 다 이어가지고 미리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짜서 X2P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그걸 이제 독서랑 결합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도 잘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해력을 키워주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뽑아보니까 서울대하고 의학계를 가려면 문해력을 키울 때 가장 좋은 독서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런 독서가 나오더라고요. 독서 목록이. 서울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트렌디한 거, 과학하고 기술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 수능에서 비문학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에 보면은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좋은 독서라고 하고, 요걸 요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신 잘하는 습관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자기가 보면은 진짜 공부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1 때 끝나거든요. 입시가 거의. 지금 중학생들은 그걸 좀 잘하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중학교 프로그램이 이렇게 국어도 사실 국어라고 짜져 있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내신과 수능에서 정점을 찍도록 저희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있는 나와 있는 5종 교과서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교과서를 다 훑었거든요. 다 훑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을 짰습니다. 근데 이거 목적은 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을 진짜 잘 보게 해주는 게 최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너 내신이 망할지 안 할지를 중학교 2학년 때 알면 더 좋고 늦어도 3학년 때는 알게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